두 개의 거대한 별이 로맨틱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언뜻 파파라치 사진처럼 들리지만 사실 국제 천문학자팀이 발견한 우주의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독별의 생애 주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광활하고 가스가 많은 우주에서 태어난 연료를 다 태우고 어느 순간 초신성으로 폭발해요. 하지만 별이 서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면 중력의 힘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영원한 춤처럼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의 닿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다가오기도 해요. 이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돌고 돌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몇백만 년 동안만 키스가 지속됩니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 레오나르도 알메이다는 이러한 우주의 키스에 걸린 이 쌍성들을 찾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요. 그는 지구에서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성운에 위치한 아름다운 별 형성 지역인 타란툴라 성운을 집중적으로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별보다 눈에 띄는 반짝이는 이중성계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두 별은 꽤 크고 거의 같은 크기였습니다. 두 별을 합치면 질량이 우리 태양보다 약 57배 더 커요. 그전에는 질량이 큰 쌍성계가 3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별은 서로 너무 가까워서 강렬한 중력을 만들어냈어요. 이로 인해 두 별의 중심이 불과 12k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공전하게 되었습니다. 별들이 너무 가까워서 연료가 섞일 수 있는 다리를 형성해서 전체 부피의 약 30%를 두 별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도도 41,000도씨로 엄청났어요. 처음에는 별들의 에너지가 내부적으로 혼합되어 더 많은 연료를 더 오랫동안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이점일 뿐이에요. 이 별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두 별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별을 형성하고 결국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폭발해서 서로를 공전하는 블랙홀로 남은 수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쳐진다면 이 과정은 약 60만 년이 걸릴 거고 이원 블랙홀이 된다면 300만 년 동안 계속 연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시나리오 모두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이어질 거예요. 별들이 우주의 광활함을 통해 서로로부터 멀어지면서 두 개의 별개의 블랙홀로 끝날 수 없다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두 행성인 목성과 금성이 마치 충돌할 것 같거나 키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까워지는 장관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최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구에서는 그렇게 보였어요. 실제로는 여전히 서로 6억 4,00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천체는 바로 지객체입니다. 먼지와 가스구름처럼 보이지만 별처럼 행동하는 천체예요. 우리 은하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최근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신비한 G객체, 이른바 G1과 G2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이론은 G2가 블랙홀을 나란히 돌고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가스와 먼지로 뒤덮인 극도로 큰 별로 합쳐진 두 개의 별이라는 거예요. G2가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동안 블랙홀은 이상한 징후를 보였어요. 길쭉했고 가스의 상당 부분이 찢어졌어요. 블랙홀에 가까워지면서 외피를 잃었고 지금은 다시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객체에 대해 모두를 흥분시키는 건 중앙 블랙홀을 휩쓸고 지나갈 때 조성력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필연적으로 블랙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인상적인 불꽃쇼가 펼쳐져요. 이것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질러 사라지기 전에 가열되어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생해요.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 주변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무서운 경계선이에요. 이제 과학자들은 4개의 G객체를 더 발견할 것으로 보여요. 그것들은 모두 이 블랙홀로부터 0.13광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의 천체는 모두 이 거대한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함께 모였다가 합쳐진 쌍성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별 사이의 병합 과정이 완료되는 데는 100만 년 이상이 걸려요. 우리는 더 많은 G객체를 원해요. 초질량 블랙홀 근처에서 물체가 삼켜지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중 하나거든요. 아직은요. 가변성 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흔히 별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별은 일정하게 보이지만 어떤 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가 변하기 때문에 가변성이라고 불러요. 어떤 별들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기도 해요. 천문학자들은 장비를 사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변화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뱀파이어 별은 어떨까요? 이항성계에서 붉은 거인과 흰 난쟁이 두 별이 우주 발레 무용수처럼 서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때 활기차고 불같은 별이었던 적색거성은 이제 늙고 피곤해졌어요. 한때 중력에 의해 단단히 붙들려 있던 외부 수소층이 약해져 더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에 취약해졌어요. 뱀파이어 별이라고 불리는 백색 외성은 더 큰 형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연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기회를 보죠. 두 별이 함께 회전하면서 뱀파이어 별은 강력한 중력을 이용해 붉은 거성의 외층에서 수소를 훔칩니다. 뱀파이어 별은 푸른빛으로 빛나며 에너지가 넘치고 나이든 춘 파트너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보여요. 뱀파이어 별뿐만 아니라 좀비 별에서도 공포가 계속됩니다. 때때로 붉은 거인이 폭발할 때 완전히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아요. 대신 하얀 외성 잔해가 남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좀비별이에요. 하지만 이 좀비는 뇌에 굶주린 평범한 좀비가 아니에요. 아니, 이 별은 뱀파이어 형제가 계속 빼앗아간 바로 그 물질, 즉 수소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비별이 희생자에게 충분히 가까워지면 다시 핵을 가동하기 위해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별은 수소 폭발물이 되어 우주 복수의 장엄한 쇼를 펼칠 준비가 된 거예요. 초신성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훨씬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를 감지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폭발이 일어나면 뱀파이어 별과 좀비 형체를 모두 파괴하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뱀파이어와 좀비는 결국 허구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별과 닮은 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별들도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대부분의 별은 성단을 이루어 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성단은 중력에 의해 서로 묶이게 되는 별들의 그룹입니다. 성단의 별들은 대부분 나이와 종류, 취미, 관심사가 비슷해요. 심지어 사회생활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순식간에 우리 몸의 원자를 찢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괴물은 멸종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채로 소리 없이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구를 향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파멸할 거예요. 정말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를 시속 17만 7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는 빠르고 강력한 우주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로켓보다 빠른 속도예요. 이 기괴한 우주물체는 좀비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별의 남은 부분이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좀비별은 마그네타라는 천체의 일종으로 도시 크기 정도의 매우 작고 무거운 공이지만 태양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이며 블랙홀만이 밀도가 더 높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마그네타는 또한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별이 가진 자기장은 지구보다 100조 배 더 강합니다. 자력이 너무 강해서 마그네타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를 그 자력만으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겠죠. 게다가 사람이 마그네타에 965km 정도로 가까이 가면 원자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다행히도 이 자성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지구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 원자가 분리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2008년에 좀비 자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30개의 자성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희귀한 발견이었죠. 과학자들은 허블과 가이아 같은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시간을 두고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 좀비별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대부분의 자석과 마찬가지로 이 자석도 초신성에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고 남은 핵이 초고밀도의 중성자별이 되었을 때 탄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초신성 잔해 HB9라는 것 근처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좀비별의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좀비별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경로를 추적했지만 여전히 폭발하는 별이나 성단에서 왔을 수 있는 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이제 이 좀비별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수수께끼를 하나 더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도요. 한 가지 설명은 우리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진 후 남은 핵인 백색외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색외성은 폭발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백색외성이 폭발하는 대신 스스로 붕괴해서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성자별은 자기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를 형성하는 이 특이한 방식은 또 다른 미스테리인 고속 전파 폭발, FRB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이는 깊은 우주에서 매우 빠르고 강력한 전파 에너지의 섬광이에요. 일부 FRB는 폭발하는 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은하에서 나와요. 마그네타가 붕괴하는 백색외성에서 탄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FRB가 여전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그네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우는 것은 우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이상하고 강력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금까지도 아직 진행 중이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는 우주를 떠도는 좀비별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주를 여행하다 좀비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구멍이 있어요. 은하가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대략 3억 3천만 광년 정도 되는 구형 영역으로 우리 은하계가 수천 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것이 바로 베테스의 신비한 베테스 보이드입니다. 말이 되죠? 은하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은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긴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서로 만나면 은하가 밀집된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성단과 실 사이에는 은하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거대한 빈 공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폭이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에 이를 만큼 거대합니다. 베테스 보이드는 가장 거대한 보이드 중 하나예요. 심지어 슈퍼보이드라는 칭호까지 얻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몇 개의 작은 보이드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기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땐 전 없었지만,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매우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마치 균일한 수프와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작위적인 양자 변동이 이 물질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영역은 밀도가 높아졌고 중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밀도가 낮은 영역에서 물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영역은 더욱 밀도가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더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하기 시작해서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르마르 5라는 성단을 방문한다면 보이드와 슈퍼보이드, 심지어 좀비별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대신 이 지역 한가운데에 100개가 넘는 블랙홀 무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생존에만 집중해야 할 거예요. 그 블랙홀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성단을 형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팔로마르 5 성단은 지구에서 약 8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들의 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단은 별들이 한데 모여 있어 밀도가 높고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 성단은 다릅니다. 이 성단은 3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별들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꼬리를 조성류라고 부릅니다. 마치 별들이 성단에서 쏟아져 나와 긴 빛의 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조성류는 매우 드물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단과 같은 구상성단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어떤 성단은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성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단 중 유일하게 조성류가 붙어있는 성단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성단 내부의 블랙홀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성단 안의 별들을 잡아당겨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단 밖으로 새 총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슬링샷일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별들이 조석의 흐름을 구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별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팔로마르 5성단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있습니다. 성단 질량의 약 20%가 블랙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00개가 넘는 블랙홀은 각각 우리 태양 질량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물론 팔로마르 5성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 10억 년 후에는 성단이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별은 사라지고 블랙홀만 남게 될 거예요. 이 블랙홀은 은하수를 공전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성단의 유령 같은 잔재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이 성단도 충분히 소름 끼치지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더 으스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운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이에요. 가장 특이한 성운 중 하나는 아마도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쌍둥이 자리 별자리에 있는 NGC 2392일 거예요. 200여 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성 모양의 물체 꼬리가 있는 원반 모양의 물질이에요. 이 물체의 꼬리는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에서 멀어집니다. 구름 바깥쪽에 기괴한 주황색 줄무늬는 광년거리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꼬인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별에서 생성된 고속물질의 바람에 의해 우주로 날아간 물질의 거품입니다. 와,